어제 저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이유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6가지입니다. 그 6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제 제가 상세하게 보도를 못 해드려서 오늘 그 6가지의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검의 반격 이런 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징계법 보면 검사의 징계 사유로는 3가지를 들고 있는데 검찰청법 제43조 위반, 이거는 정치운동 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당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윤 총장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거나 특정 어떤 그 정파를 지원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고, 이 항에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추 장관이. 그 다음에 3번째가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포괄적이라 다 이혈령 비혈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6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주와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선 중앙지검장 시절에 행동을 가지고 총장을 징계한다? 이게 글쎄 시효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진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검사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럼 검사 윤리강령 위반은 그냥 견책 정도로 끝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해임이나 파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 사유에 끼일 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언론사 사주와 만나는 것은 소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언론계 인사니까. 그럼 언론계 인사 못 만나고, 법조계 인사 못 만나고, 일반 시민 못 만나고, 그러면 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럼 일반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는 과거부터의 관행도 그래왔고, 또 언론사 사주와 설령 만났다 치더라도, 만난 것도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만났다 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여권 사람들하고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런 사람하고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만난 거는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건 검사 윤리강령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법률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또는 사건에 직접 청탁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만난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럼 한겨레신문 사장 만났으면 그것도 처벌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강부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감찰,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올해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주요 사건 이런 판사의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이 기재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총장이 이걸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불법 사찰이다 재판부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심재철 현 검찰국장이니까 추미애 장관의 신복이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부가 배당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기소했을 때 재판부가 배당이 되죠. 그러면 그 재판부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여기 지금 열거한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 재척 기피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하고 대학 동기다, 내지는 옛날 학생운동 때 무슨 서클을 같이 했다, 가족 어떻게 안다, 이러면 재척 기피 사유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다, 이런 것들 같이 하거나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척 기피 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판 준비 활동의 일환이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아주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찰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 성향을 보였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판 준비 활동을 삐딱하게 봐서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강부에도 이런 경강부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요 이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다 형을 마치고 지금 일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감옥에 같이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 그 사람과 감옥에 같이 있던 동료의 말을 믿고 이게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감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감찰사항이 아니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건 인권의 문제니까 거기로 넘기죠. 이게 총장의 직무권한 내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찰방해다? 감찰방해다. 이걸 감찰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권감독관실 중앙지검이 당시에 누굽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도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도 또 있는데, 이건 대검 부장회의의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수사 지휘권은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걸 위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대검 내에서 부장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럼 전문수사자문단을 한번 소집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총장의 직권남용이 아니고 정당한 직무권한이다. 그거를 본인들이 장관 쪽에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 또 감찰방해 이런 게 있습니다. 4월 7일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한 점. 아니,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됐단 말이죠.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하겠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흘렸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근거로 그걸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지 이런 그냥 단순하게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마도 윤석열이 흘렸을 거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총장을 해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언론에 보도된 게 전적으로 총장 책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평검사 2명을 보내가지고 직접 대면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무부의 감찰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서면 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찰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의 이유를 설명한 그 공문을 들고 갔는데 그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찰 규정 위반이다 이런 얘기고, 대검에서는 감찰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감찰은 뚜렷한 징계의 사유가 있을 때 감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의 사유들이라는 것은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상상 내지는 경강부회로 이루어지는 거지 뚜렷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짜고짜로 대면 감찰을 하겠다? 그건 지금까지 검사 관행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관행상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하물며 검찰총장인데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검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찰은 먼저 서면 질문서를 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대면 감찰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대면 감찰도 그러니까 검사들의 사무실이나 법무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다짜고짜로 감찰 사유도 알려주지도 않고 곧바로 대검 총장실에 가가지고 감찰하겠다. 그리고 별도로 뭐 어디에 방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평검사라는 사람이 비서실로 전화해가지고 총장 바꿔라. 이건 우리 사람의 지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의 박은정 검사가 이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는 감찰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뉴욕 감찰관이라고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감찰 사무의 범위나 지휘는 감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죠. 감찰관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감찰을 개시하고 어쩌고저쩌고 보내고 나중에 감찰관은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한테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한단 말이야? 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바로 감찰권 남용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적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윤 총장한테 감찰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발표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둔 점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윤 총장은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나를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청이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응답자들한테 자유스럽게 답변을 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자꾸 윤석열을 얘기하는데 그걸 빼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한국갤럽이라는 곳의 신뢰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국갤럽이나 다른 데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하는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그걸 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럼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지요. 본인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든가. 물론 그 법을 만들어도 그게 사회상규에 반하는 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행 법률상, 법규상, 제도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징계의 사유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끌어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다 붙인 징계 사유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의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게 오늘 조간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징계 사유라는 것이 전혀 이 중에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이 직무정지에 대한 뭐 가처분 신청을 내든가 직무정지를 중지해달라는 그 요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거는 문제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뭐 기간이 좀 단축이 되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뭐 기각되거나, 지금 뭐 우리 법원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법원은 거기에도 하도 뭐 희한한 판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심재륜 전 고검장의 경우에 보니까 본인이 해임되고 나서 나중에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직하기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더군요. 그러면은 윤 총장의 임기는 이미 끝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끝납니다. 그때 가면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올해 이제 11월 다 갔고요. 12월부터 하면 1년 5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쯤 뒤에 어디로 복직합니까? 총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법률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윤 총장이 대응하는 방법은, 자, 이 법률적인 대응을 하면 가처분 신청, 그건 해볼만 합니다. 그건 해볼만 하지만 그 외에 행정소송은 그것도 물론 해야죠. 하기는 그래야 되지만 그걸 기다리고 지리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다 보면 본인 임기 끝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도 끝난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린 것은 그것이다. 이미 한번 질러서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적어도 가처분 신청이라고 할지라도 며칠간의 기간이 있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김명수 법원에서 뭐 기각할 가능성 이런 걸 기대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인데 그거는 한참 뒤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뭐 자기도 그때는 법무장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공세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치 공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아직